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릴 때 수학을 사고력도 시키고 연산도 시키고 뭐 교과도 시키고 뭐 교구도 시키고 뭐 굉장히 많이 시키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시키는데 근데 수학을 왜 시킬까를 보면 영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영어는 입시가 목표가 아니라 네. 영어 자체를 잘하는 게 목표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가서도 영어를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도 영어 공부를 해. 근데 수학은 대학까지만 필요해. 대학 끝나고 나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럼 이제 대학을 갈 때 필요한 수학이 뭘까?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초등학교 때 많이 시키지만 그 많은 것들이 대학 입시하고 직결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교과만 잘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등 때 사고력을 하면 수학적인 감각이 늘어난다 이런 차원이지 그게 직접적으로 대학 입시에 연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것저것을 많이 시키지만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시를 치르거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네. 초등 수학을 봤을 때 뭘 초등학교 때 꼭 좀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조금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예, 이거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어떤 공부방을 가더라도 네.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아무도 지도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어머님들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네. 수학을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오기 이전에 네.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기초가 탄탄한 애가 중학교 와야 잘할 수 있고 네. 고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를 못 풀어서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중학교 때 기초가 좀 탄탄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초가 뭐냐는 거죠. 우선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애기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연필 다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다 서술형이기 때문에 예.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큰 애들도 이게 도저히 자세가 예. 서술 자세가 안 놓은 자세로 선도 흐리고. 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지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네네. 문제 풀이가 중요하다 하지만 네네네. 아무도 이걸 지적해주지 않아요. 아. 근데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아무도 지적해주지 않을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도 관심 안 가져요. 근데 굉장히 자세가 중요합니다. 네네. 연필 잡는 자세. 네. 네. 그래서 그럼 연필 잡는 자세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이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유튜브에 가시면 네. 연필 잡는 법을 딱 치면요. 많아요, 이거. 네. 연필을 바로 잡는 걸. 한 6세 때부터 지도하면 될까요? 어릴 때부터 하시면 어릴 돼요.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우리 애기들한테 맞는 연필이 좋아요. 뭐냐면 애기들이 이렇게 잡을 때 바른 자세를 잡을 때 너무 두꺼운 연필을 집어주면 안 돼. 네. 네. 애들 그 손가락에 맞게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디자인이 잘 된 두꺼운 연필 이런 건 애들 잡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얇은 연필을 가지고 연필 잡는 법부터 우리 어머니들 좀 처음에 지도해줘도 좋겠다. 이거는 정말 이거 뭐냐면, 가정에서밖에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중학교나 예.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친 선생님이 네. 뭐부터 했으면 좋겠냐 할 때 저는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연필을 반듯하게 잡는 방법. 네.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유튜브에 가면 배웁니다. 뭐라고 치면 됩니까? 연필 잡는 방법. 연필 잡는 방법 하면 나와요. 아, 정말 생각하지 못했어요. 네, 왜냐면 진짜 글씨 틀려서 답을 옮겨 적을 때 틀린 답을 옮겨 적기도 하고 네, 네. 알아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애들이 이게 필기가 안 될까를 보니까 예. 연필 잡는 자세부터 문제가 그거부터인 있어요. 거예요. 네. 아. 요걸 조금 꼭 좀 지도를 해주시는데 네네. 우리 어머님들이 이게 애들이 동영상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일기를 쓴다든지 다른 거 할 때도 어머님들 꼭 좀 지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네. 예. 왼손잡이는 슬프다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네네. 아 왼손잡이 근데 왼손잡이가 좀 이상한 애가 많기는 할 텐데. 교정이 어렵다고 지금 아, 다 그래요? 왼손잡이 어머니는 다 지금 네. 울고 계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 잘 네. 안 돼요 이게. 아 근데 제가 봤더니 경험적으로 7세부터 잡으려고 그러면 일단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세부터는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이게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도 이게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수령을 잘 하는 애들 보면 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게 네, 연필 잡는 네. 법부터. 그래서 이제 어떤 수학학원 선생님도 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이게. 반전이라고 지금 댓글 남기셨어요. 네. 반전. 근데 제대로 잡으면 글씨가 빨리 안 써준다고 아이들이 또 불평을 하나 봐요. 이제 그게 습관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만 가더라도 수행평가는 다 서술형이잖아요. 이게 네, 서술형에 보면 애들이 잡세가
바르게 풀이를 할 수 없는 자세 연필 자체가. 아. 이것을 이제 조금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 네.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 네. 제가 실제로 이게 애들이 이제 쓰는 걸 많이 가져왔어요. 이게 네. 네. 제가 오늘 요거 한 장만 가져왔는데 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돼도 이 풀이 과정이 기가 막힌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풀이 과정을 어릴 때부터 연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풀이 과정이라고 해서 네. 뭐 조사까지 다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뭐 네, 네. 뼈를 맞춰서 쓰는 연습이 중요해요. 이것도. 줄 맞추기.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릴 때는 그 줄이 있는 노트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줄이 있는 노트를 가지고 계속 숙달을 시키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바른 연필을 바로 잡고 네. 줄을 맞춰서 쓰는 연습이 있죠. 네. 이걸 굉장히 많이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좋은 것은 사실은 이게 잘하는 애들 걸 베끼는 게 좋아요. 잘하는 애들 걸 보고 네. 그걸 이제 베끼는 걸 자꾸 하다 보면 그 다음을 갈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수학을 잘하기 전에 이 두 가지, 네. 이 두 가지부터 우리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이게 중학생들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아무리 고치려고 안 해도 되죠. 안 네. 고치고 네. 그리고 고등학생이 이렇게 쓰면 진짜 품이 없어 보여. 네, 어릴 때부터 요걸 조금 이제 신경을 써주시자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면은 몇 학년이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화면은 몇 학년이냐라고 얘가 한 물어보셨어요. 5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5학년. 네. 글씨가 꼭 예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반듯하잖아요. 그리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게 딱 쓰잖아요. 명확하게 예, 뭐를 명확하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제가 이게 그 오프라인에서 이게 강연할 때는 자료를 많이 좀 보여드리는데 이것도 우리 어머님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네. 이거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연필 잡는 게 제일 기초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이제 선수하는 네. 거죠. 근데 네.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이제 만약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중학생을 받았을 때를 네. 보면 아 얘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어떠냐면 네. 수학을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못 풀 때 힘든 게 아니에요. 기초.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안 될 때. 네, 너무나 당연한 게 안 될 때. 그런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를 모른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초등도 마찬가지고. 초등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연산. 예,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네.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좀 잘하는 중학생을 면담을 하다가 네. 그 너무 공감 가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걔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다 했대. 근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선행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네네네. 아니라 근데 물어봤어요. 너 지금까지 네. 공부를 수학 공부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 했더니 저는 고등학교 게 힘들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가 제일 힘들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 연산이 제일 힘들었대요. 그 뭐냐면 그 제가 보면 너무나도 불필요하니까. 불필요한 연산을 너무 과도하게 시켰다는 거죠. 이게 그게 사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행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 따분한 걸. 그 따분한 연산. 그래서 저는 연산이 중요하긴 하지만 연산을 못하는 이유는 너무 기계적으로 많은 양을 기계처럼 시켜서는 그렇다는 거죠. 좀 적은 양을 시켜도 된다는 거죠. 그 계산이 정확한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 복잡한 뭐 분수 나누기 소수가 중학교 가면 안 씁니다. 고등학교보다 거의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지루한 연산을 지나치게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산이 필요한 것이지 굉장히 난잡한 연산을 하는 것은 흥미를 얼마나 잃겠어요. 흥미를 잃는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초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만 해가지고 오면 되느냐면 사실은 초등학교 익힘책 정도를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으면 충분해요. 중학교 그거를 따라가면. 기준으로 삼아야겠네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능수능란. 네, 능수능란하게 네. 풀 수 있는 정도가 기본인 것이고 그거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거하고는 중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거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네, 네.